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네. 저희가 이 그 내란 특검이 이제 종결이 되면서 네. 결과 발표를 하는데 아니 김건희가 윤석열한테 너 때문에 다 망쳤다라는 식으로 막 화를 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근데 저는 그게 네. 왠지 모르겠어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김건희가 마치 몰랐었다라는 면죄부를 주는 것 같은 표현으로 그렇죠. 해석하는 분들이 좀 많이 있던데요. 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 이제 특검 조사 받고 또 뭐 자료 같은 거 많이 이렇게 제공하고 했던 입장에서는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뭐냐면 일단 김건희 부분 조사 기간이 짧아서 또는 지금 이렇게 기초적인 조사만으로는 등등으로 해서 실체적 진실을 다 확인할 수 없었다. 네. 요 정도로 얘기하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쵸. 왜 특검보가 나와서 방송에서 마치 단정적으로 김건희는 관련이 없다. 무혐의다. 결론을 내린 식으로 했잖아요. 그러면 그래요? 2차 특검을 가든 뭐 특별수사본부 체제로 가든 그게 일종의 가이드라인처럼 작용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일사부재리 원칙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네. 앞쪽에서 만약에 무혐의나 이렇게 해놨다는 걸 뒤집으려면 새로운 증거가 나왔거나 하면 뒤집어야 되겠죠. 그런데 얼마나 그게 또 부담이 되겠어요. 뒤에 사람들도. 그래서 어제 부분은 그동안 뭐 열심히 수사하고 뭐 고생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정을 한다 치더라도 네. 너무너무 어이가 없었다. 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추가적으로 더 들여다봐야 되는 그쵸. 어떤 명분이 되는 것 같은데 아니 이거 너 때문에 다 망쳤다라는 얘기를 저는 아내에게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근데 이거는 네. 너 때문에 다 망쳤다. 내 허락 없이 계엄을 해서 너 때문에 망쳤다는 의미보다는 김건희 씨가 이날 성형외과 가지 않았습니까? 네. 한 그쵸, 시간 그쵸. 동안 있었죠. 저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군인들이라든지 그 전부터 비상계엄을 엄청 오래전에 준비했잖아요. 네. 이게 실패할 거라고 생각을 못 했던 것 네. 같아요. 아. 왜냐하면은 그 다들 이렇게 유유상종이라고 네. 이 사람들 주변에 다 덤앤더머처럼 다 조금 모자란 사람들만 있었잖아요. 군인들도 그렇고 다. 그러니까 그렇죠. 무조건 성공할 네. 겁니다. 네. 그러니까 다 뭐 윤석열도 마찬가지고 네, 네. 그 신 국방부 장관 누구죠? 신원식. 신원식. 이 신원식. 사람조차도 이건 아니다 하고 빠져나갔으니까 네. 그 사람 이하만 남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김건희는 절대 실패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화를 네. 낸 거지. 아. 몰랐다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 게다가 아야. 지금 이 이제 계엄 이후에 중앙일보에서 이제 내부 인터뷰가 많이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유료로 돌려서 마지막 그 기사를 끝까지 봐라라고 하면서 그걸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유료 구독까지 중앙일보 유료 구독까지 하면서 봤는데 거기 보면은 이게 이런 진술만 있는 게 아니라 김건희 측근이라는 사람들이 김건희는 이미 계엄을 알고 있는 듯한 계엄 전부터 계엄을 알고 있는 듯한 취지의 어떤 그런 뉘앙스가 있었다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네. 여러 명이 교차 진술이라도 해야 될 텐데 김건희가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 아닙니까? 아, 당연하죠. 심지어 유경옥에게 이거 거짓 증언해달라고 했던 거 아닙니까? 샤넬 가방 받은 것 관련해서 거짓 증언해달라고 직접적으로 거짓 증언까지 교사를 하는데 내가 계엄을 왜 했어? 이런 취지로 말해달라라고 특검에다가 충분히 부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진술이 그렇죠. 김건희가 계엄을 몰랐다라는 말도 안 되지. 어떤 정황 증거로도 너무 약하다. 윤석열은요 2022년 취임 반년 2022년 11월부터 비상대권을 언급했어요. 네. 취임 반년 됐을 때부터 비상대권을 언급하고 2023년도부터 계엄에 대해서 사실상 군 어떻게 인사를 할 건지 이런 거를 실질적으로 지휘를 했단 말이에요. 당연하죠. 근데 어떻게 자신의 휴대전화가 모두 공개되는 아내에게 거짓말을 한다거나 속인다거나 비밀리에 할 수가 있습니까? 윤석열의 휴대전화는요? 그냥 공용 폰이에요. 김건희와 같이 쓰는 폰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그렇죠. 공공연하게 인정했잖아요. 네, 새벽까지 막 늦게까지 네. 보고 있고 그렇죠. 지금 보면 윤석열 씨가 결정할 수 있는 건 본인의 저녁 메뉴 정도? 나머지는 그냥 모든 건 그러니까 네. 김건희가 시킨 대로 움직였다라는 사실을 온 국민이 알게 됐잖아요. 겉으로 드러난 것만 갖고도 한번 추론을 해보면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뭐라 그랬어요? 지극히 사적인 가정사 그 얘기를 했잖아요. 가정사. 그러면 그렇죠. 자 거기서도 어느 정도 추론이 되죠. 그 다음에 지금 구속돼 있는 행안부 장관이 이상민 작년 12월 16일 날 국회 출석을 해서 예. 막 질의응답 과정에서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맥락과 관계없이 김건희 여사님은 몰랐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뜨악했단 말이에요. 진짜. 누가 물었냐고 안물 이 상태였는데 일이야. 갑자기 그 얘기를 딱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거 만약에 뭐 와이프가 알았으면 이거 나 뭐 되게 혼났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말하잖아요. 네. 또 좀 전에 신 변호사님 말씀대로 이게 워낙에 근질근질해서 못 있는 사람이 한 3년여, 2년여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아내가 몰랐다? 말이 안 그 되죠. 상상이 되죠. 말이 안 돼요. 지나가는 개가 웃습니다. 소가 웃는 건가? 보통 이거 속담 있죠. 지나가는 소가 웃나? 나는 근데 그 윤혜 씨는 한 네. 2박 3일 동안 항상 어디다 가뒀다가 왜요? 다시 꺼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뭐 거의 뭐 지금 육성이 막 터져 나오는데 막. 말하고 싶어서 죽는 줄 알았거든요. 제가 그러니까요. 3일 동안. 너무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말 안 하는 프로에 다녀오셨나 네. 너 때문에 다 망쳤다라는 발언을 두고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만 네. 아무튼 이제 이거는 김건희가 계엄을 몰랐다. 내란 계획을 사전에 몰랐다라는 이제 면죄부를 주기 위한 발언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되고 네.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그 이제 그런 일각에서 그런 얘기도 있어요. 총선을 패배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김건희가 굉장히 여유롭더라. 우리 이대로 안 끝난다라는 그렇죠. 식의 그런 네. 발언을 했다라는 보도도 일부 있었단 말이에요. 네. 예. 그런 걸 보면은 그 총선을 패배했다 하더라도 맞아요. 그 이후에 계획이 있었다라는 걸 맞아요. 김건희도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조은석 특검이 밝혀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게 이 계엄의 목적인데 이거는 정적 제거하고 장기 독재로 가기 위한 것이었다. 네.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정적 제거, 장기 독재. 그렇기 때문에 총선 결과에 관계없이 계엄을 하려고 했던 것. 이것에 대해서는 밝혀낸 게 맞는데 게다가 12월 3일이라는 날짜도 사실 정확하게 이 날짜, 이 즈음에 뭐 조태용이 다음날 뭐 미국에 가고 미국에 트럼프가 당선되고 그 직후 이건 맞지만 뭐 조태용이 미국에 가기 전날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이건 아니잖아요. 12월 3일이라는 날짜를 특정하는데 사실 무속을 빼놓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 사람은 대통령이 될 때도 왕이라는 손바닥에 왕을 그리면서 나오면서 이 사람은 무속을 빼고는 말을 안 되는 짓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네. 계엄만큼은 무속과 절대 관계없이 미국 정세에 따라서 해야 돼. 조태용이 비행기 타는 날 전날 해야 돼.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이제 김건희 씨 측에서 고소고발한 거, 그러니까 대통령 비서실에서 고소고발했는데 피해자를 김건희로 명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건희 씨 측에서 한 네. 거죠. 일종의 시켜서 한 셈이겠죠. 거기에서 보면 계속 이제 무속인들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사가 되고 나오잖아요. 그분들이 해준 얘기가 있어요. 무속인들이 저한테. 무속에 심취한 사람은 그 관점을 기준으로 놓고 나머지를 해석해야지 일반인의 기준으로 그걸 해석하면 풀리는 게 없다라고 말을 해줬어요. 무속인들이 당시에. 근데 실제 지금 보면 이분이 뭐 무속인들하고 역술인들하고 통화하고 이런 거 워낙 많이 오픈돼 있잖아요. 네. 근데 이 부분에서는 쏙 빼놓고 얘기를 말이 안 하는데 되죠. 그러면 하나 이제 농담으로 너 때문에 망쳤다. 나도 내가 계획이 다 있었는데 망쳤다. 이 부분은 그 의미는 뭐예요? 내 계획이 다른 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전혀 다른 어떤 다른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모르겠어요. 네가 너무 성급하게 술 처먹고 계엄했는데 원래 다른 날이었다. 뭐 이런 걸 수도 있는 거고. 글쎄요. 뭐 이게 이 내용 이 말은 나와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아니 이 날짜는 김건희가 관여된 게 저는 분명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날짜만큼은 다른 걸 몰라도 김건희가 이 12월 3일 10시 요거는 변경하면 안 된다. 이거를 굉장히 주시시켜줬는데 제가 봤을 때는 너 때문에 다 망쳤어. 이 부분은 10시 정각에 하랬지 10시 20분에 한 게 뭐가 이게 잘못된 거다. 맞아요. 이거는 김건희 계획이 없는 거거든요. 10시 정각에 했어야 되거든요. 아니면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꼭 12월 3일이라고 택해진 배경에는 그동안 그 사전에 북한을 도발했던 여러 차례 시도가 효험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그 시도가 성공했으면 더 일찍 계엄했을 수도 있지 그렇죠. 않았을까요? 네, 그런 생각도 전 들더라고요. 맞죠. 전쟁이 났을 수도 있는 맞아요. 거잖아요. 이런 예. 끔찍한 사람들. 네. 참. 근데 그러니까 충격적인- 날짜가 굉장히 비합리적이잖아요. 사실상 화요일이고 전날 본회의가 있었고 국회의원들이 다 이제 사실 서울에 머물고 있었던 상황에서 12월 3일 화요일을 지정했다는 거는 이거는 합리적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 그 부분은 확실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특검에서 발표할 때 말한 것 중에 제가 또 이해 안 되는 건 뭐 군인들 사령관들 회의에 김건희 씨가 나타난 적이 없다. 아니 군인들 군사령관이니 뭐 여기 무슨 수방사령관 뭐 겸사 이 사람들 회의하는데 김건희가 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쿠데타 모의는 정말 은밀하게 하는 거잖아요. 서로 각자. 그렇죠. 거기에 나타나서 했을 때 말이 어떻게 새나갈 줄 알고. 네. 그러니까 그거는 도저히 이 납득이 안 되고 또 한 가지는
미국 뭐 트럼프 취임 전에 뭐를 한다 그랬는데 이게 12월 3일이잖아요. 트럼프 취임일은 1월 20일이에요. 네, 그러니까요. 그건 뭐 한 달 보름 이상 네. 남아 있는데 그것 때문에 서둘러서 했다? 그거 도저히 논리적으로 안 맞죠. 납득이 안 됩니다. 외환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성립 가능하다고 이건 어쨌든 일반 이적죄로 기소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 이적죄에 대해서 입증하려면 사실상 더 이제 공소 유지를 위해서도 저는 지금 우리한테 나온 글쎄 언론 보도만으로는 확실한가에 대한 건 의문이 있어요. 아직 왜냐하면 또 이제 취재하고 있는 군인 전문 취재하시고 계시는 기자분이 나와서 말씀하시는 걸 들어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증거가 압수수색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정보사령관 그쪽에 대해서는 좀 압수수색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고 의뢰를 표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보도가 사실은 이게 국가 안보랑 관련된 거라서 또 보도가 적고 하니까 좀 더 취재라든지 그런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네. 특검이 너무 늦게 출범되기도 했지만 네. 아니 대통령이 이제 6월 3일에 취임을 하셨으니까요. 그 이후에 이제 특검법 통과가 이루어지고 특검이 출범하는 기간 동안 거의 한 7개월 동안 이 친위 쿠데타라는 성격도 있지만 이 친위 쿠데타 세력들이 너무 증거 인멸을 많이 했을 것 같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어서 그럼요. 그런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수사 의지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김건희를 내란 특검이 불러가지고 조사한 것도 아니고 저 하다못해 제일 열받는 거 심우정을 한 번도 저기를 안 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건 좀 화가 나더라고요. 맞아요. 전혀 기소를 안 하고. 김건희가 이제 이렇게 되니까 황당해진 게 바로 뭐냐면요. 자, 김건희 특검, 내란 특검 합쳐서 종합 특검에서 직접적 원인이 김건희일 것이다라고 많이들 이제 지금 생각하고 압축돼 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단정적으로 해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백 받고 뭐 받고 했던 자범화 되는 거잖아요. 예. 그걸 그들이 원하는 거잖아요. 예. 상대적으로 자범화되면 이쪽으로 이 같이 들어오면 내란으로 들어오면 사형 아닌 무기징역이잖아요. 같이 네. 딸려가게 돼 있는 거잖아요. 네. 이쪽으로 떨어지면 뭐 형이 뭐 많아봐야 몇 년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지금 해준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주가 조작 결과가. 같은 경우는 이미 15년 구형이 됐잖아요. 여기에 그쵸. 이제 추가적으로 계속 올라갈 텐데. 물론 되겠지만 그렇죠. 20년 이하 나오면 나는 못 예, 참아요. 아무리 그걸로 많이 한다 해도 상징적 의미에서 이 네. 내란 이 부분하고는 무게감이 다른 거잖아요. 이건 그쵸. 자범화돼 있는 거고. 이거를 네. 밝히지 그쵸. 못한다면은 정말 이거는 너무나 우리가 이 특검을 통해서도 끝내 밝히지 못한다. 그러니까 지금 1차적으로는 조은석 특검은 사실은 그 조은석 특검이 기존에 저서로 이제 수사 감각이라는 책을 집필하지 않았습니까? 그쵸. 그 책에 의하면은 네. 수사를 신속하게 하는 것에 대한 굉장한 어떤 방법이라든지 그런 걸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조석 특검으로는 6개월이라는 한정된 기간에 할 수 있는 최대한은 윤석열의 행동 반경을 굉장히 많이 쫓아갔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윤석열의 행동 반경이 진짜 CCTV부터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통화했던 게 사실 그 계엄, 그 내란의 밤에만 통화했던 게 뭐 거의 80차례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 거 하나하나 쫓고 모든 이제 관련된 뭐 한덕수부터 최상목부터 총 26명인가요?를 기소를 했다고 해요. 네. 그렇다 보면은 무속이라는 사실상 실제로 객관적인 증거로 딱 떨어지게 밝혀내기 쉽지 않은 그 사실상 진술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지 않아요. 무속이라는 부분은 밝히려면은 그러면은 그런 거보다는 수사의 그런 뭐 역량을 윤석열과 윤석열 국무회의를 통해서 아니면 윤석열과 뭐 추경호? 네, 추경호 그렇게 밝히는 이쪽으로만 집중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아직 수사가 제대로 안 됐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통일교 윤영호 그 발언도 있었네. 녹취록 나온 거 중에 저 네. 김건희가 무슨 비군이한테 뭐 맨날 뭐 의견을 구한다는 그게 나와 있잖아요. 기사에 보면. 네. 저는 김건희의 흔적이 나올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윤석열이랑 김건희는 한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에게 전달하면 윤석열이 행동을 하기 때문에 굳이 김건희가 따라다닐 이유도 없고 같이 그냥 이게 한 몸인데 그 경제 공동체로 묶어가지고 처벌했듯이 이 사람들은 내란 공동체란 말이에요. 당연히 윤석열이 하는 게 곧 김건희가 시킨 건데 어떻게 김건희의 행적을 따로따로 증거가 남겠습니까? 잘한다. 이거는 조금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승했어요? 조용히 언급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2박 3일간 네. 열심히 또 이제 무건 수행을 하고 오셨던 맞습니다. 우리 오윤혜 씨가 너무 시원시원하게 말씀 주셔가지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니 게다가 또 김건희가 그 계엄 내란 관련해서 그날의 행적을 뭐
성형외과 의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김건희의 문자라든지 통신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도 김건희 특검으로부터 받은 거지. 내란 특검이 직접적으로 김건희와 내란을 연관성을 밝히고자 주력했던 부분이 아니라는 점. 저는 그래서 김건희의 내란 전후 과정에서의 행보라든지 사실상 그 비화폰 얘기는 나왔지만 사실 그거에 대한 증거로 뭐 밝혀진 게 없어요. 마지막 보고 저는 그때 마지막 보고까지 기다리면서 김건희가 썼던 비화폰. 근데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근데 비화폰을 가졌다는 것만으로도 이 사람은 혐의가 있는 거예요. 무슨 그렇죠. 영부인이 비화폰을 가져요. 노상원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이 김건희의 비화폰이 안 밝혀진 게 아닌가. 이 부분은 이미 다 더 이상 밝힐 수가 없는 것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김건희의 내란 관여 이 부분이 핵심이고 사실상 노상원이 그 수첩을 아직까지도 신주단지 모시듯이 그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발견되기 쉽도록 저는 그걸 갖고 있었다고 봐요. 일부러 자신이 계엄에 실패했다라는 거를 알고 수사가 김용현이 먼저 이제 저벅저벅 검찰로 걸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노상원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나와서 이 노상원 수첩을 확보한 거예요. 노상원은 김용현이 저벅저벅 검찰에 들어갈 때만 해도 그 수첩을 자신이 폐기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했어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 폐기 안 한 걸로 봐요. 왜냐하면 일부러. 나중에 어떤 식으로든지 모든 게 자기한테 뒤집어 씌울 수가 있기 때문에 증거를 남겨. 이거 회의를 한 거다라든지 사실 혼자서 방안에서 작성해서 아무렇게나 버려둔 거 아니냐라는 직접적인 질문이 있었어요. 김계리 변호사가. 그런데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하는 취지는 알겠지만 증언을 거부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수첩이 노상원이 들고 있는 굉장한 무기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 같고 노상원과 김건희의 연결점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뭐 예. 특검보가 없다라는 듯이 얘기했지만 네.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네. 없죠. 근데 일각에서는 이제 뭐 롯데리아 그 버거 거기에서 할 때 통화를 하는 걸 2번이나 뭐 통화를 봤다는 그 얘기를 네. 이제 방송에서 다른 분이 하잖아요. 홍지욱 예, 예. 기자가 그러면 있죠. 이제 뭐 누군가가 이제 그런 제보가 있었겠죠, 당연히. 그렇다고 하면 뭐 분명히 관계가 자기 폰 아닌 걸로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 많이 그렇게 했잖아요. 김건희가 네. 보면 왜 그 비서들 폰으로 해서 바꿔서 네. 통화하고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지금 하여튼 결론적으로 특검이 너무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해버린 거 아니냐.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데 기일이 부족해서 나머지 부분은 뭐 특별수사본부든 추가적으로 밝히면 좋겠다.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기본 아니었냐 이거죠. 그렇죠. 저는 골든 리트리버님께서 김건희가 계획했는데 윤석열이 망친데 저는 여기에 되게 공감하는 게 김건희가 밥상을 다 차려놨어. 윤석열이 너 줘도 못 먹냐? 다 차려놔도 못 처먹어. 이거에 화가 난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다 준비를 해놨는데 이것도 제대로 못 먹어서 이걸 망친다고 이거에 대한 분노가 엄청났을 거다. 자기가 발표하고 싶었겠죠. 비상계엄 선언하고 싶었을 거야 김건희는. 아 그러면 저 때까지도 삐쳐 있었던 건가? 뭐야? 저 그치? 왜 그런 저 그러니까 언제적 사진인지 계속- 모르겠는데 왠지 되게 삐쳐 있는 사진이네 그러니까 저게. 계속 윤석열이 김건희 잘 부탁한다, 사랑한다 계속 얘기하는 게 본인이 생각해도 미안해서 이렇게까지 너무 다 미안해. 우리 건희님께서 이렇게까지 다 해줬는데 내가 망쳤다. 아, 이런 죄책감이 있는 것 같아요. 좋은 추론입니다. 그리고 지금 특검에서 얘기한 게 다 이제 뭐 밑에 행정관 비서진한테 이제 조사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네. 하나만 거꾸로 의문을 갖는 게 싸웠다고 한 건 누구 진술이에요? 누구 진술이야? 김건희를 보좌하는 핵심 측근이라고. 자 그렇다면 김건희네. 그러면 거꾸로 추론해 보면 알리바이를 만들고 해서 김건희 몰랐다는 걸 하기 위해서 만들 수도 있는 말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요. 네네. 다 지금 보면 특검이 발표한 거에서 보좌하는 행정관 뭐 네. 밑에 비서진한테 확인한 결과 뭐 몰랐다 진술이 이렇게 있었던 말한단 거죠. 말이에요. 맞아요. 네. 녹취도 예, 없었는데. 그러면 저 싸웠다는 건 어떻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쵸. 믿을 수 그러니까요. 없어요. 너무 단정적이었다라는 거는 네, 맞아요. 어제 종합을 해보면 추경호 외에 국민의힘 의원 모두 불기소하는 거, 네. 그리고 대검과 대법원도 내란에 아무 책임이 없다라는 거, 그리고 김건희도 내란과 연관이 없다라는 거, 이런 게 너무 다 단정적이라. 또 말씀 나왔으니까 그래요? 대법원 예를 들어 그 관련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에 논거 중에서 제가 이해 안 되는 게 33분에 이제 TV조선인가에서 방송했어요. 그런데 40분에 조희대가 저 대검으로 들어왔다. 네. 대법원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44분에 뭐가 있었다. 그래서 시간상으로 이 사람이 뭐를 알고 뭐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터지고 나서 여기저기 전화했으면 그렇잖아요. 몸이 더 대법원으로 온 것만 뭐 회의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사람들 집합해라 뭐해라 하면서 통화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거가 너무 미약한 걸 가지고 다 단정적으로 결론을 내려버렸다. 그러면 뒤에 가서 이제 이걸 어떻게 바꾸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거죠. 이렇게 돼 버리면 누가 또 뭐 2차 종합특검의 특검이 돼서 이 사건을 맡을 수가 있겠느냐. 이미 앞서가지고 이렇게 결론 내리듯이 얘기를 해버리니까 네. 맡는 사람도 부담이고 뭐 여러 가지 아무튼 해법들이 지금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는 그러니까 사법부에 대한 정리는 전 선결 조건인 것 같아요. 이번에 내란 진압이 제대로 1차 특검에서 성공하지 못했던 부분은 사법부라는 큰 장벽을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다라는 거. 이게 하나가 있으니까 일단 사법부 정리가 선결 조건이고 그 다음에 뭐 종합특검을 하든 국수보원이 더 이어가서 하든 뭐 종합수사본부가 뭐 설치가 되든 간에 그건 이제 다음의 문제니까 정치권에서 걸맞는 해법을 좀 잘 정무적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